2026년 4월 24일과 25일 광주에서 같은 이름이 2경기 연속 결승타를 만들어냈습니다. 24일에는 7회 솔로포와 8회 2점포로 연결되는 연타석 홈런, 25일에는 5회 말 2-4-1-3루에서 우측 담장 상단을 직격한 역전 2타점 2루타, 2경기 2결승타, 이름은 김도영입니다. 이 2경기 사이에 기아의 시즌 흐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5연패에 빠져있던 팀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면서 시즌 12승 12패, 정확히 승률 5할로 돌아왔거든요. 그 흐름을 만든 핵심에 한 명의 4번 타자가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도영의 2경기 결승타를 중심으로 기아가 어떻게 5할에 다시 올라왔는지, 그리고 같은 시리즈에서 롯데와 김도영의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회 말 결승타 장면부터 정리해볼게요. 4월 25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와의 주말 3연전 두 번째 경기. 4회까지 1-3으로 끌려가던 기아는 5회 말부터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선두타자 김규성이 우중간 2루타로 출루, 박재현이 좌선상 1타점 2루타로 한 점을 만회해서 2-3, 그리고 제레드 데일의 희생번트와 김선빈의 볼넷으로 2-4-1-3루에 역전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 김도영입니다. 상대는 롯데 선발 박세용. 결과는 우측 담장 상단을 직격한 역전 2타점 2루타. 우익수 빅터 레이에스가 마지막까지 점프했지만 타구가 그 키를 훌쩍 넘어갔어요. 4-3. 이 한 방으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이 타구가 만들어진 상황을 한 번만 더 짚을게요. 5회 말 2-4-1-3루 한 점 차로 끌려가는 상황. 한 명만 더 잡으면 6회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김도영은 한 번에 2점을 넣고 경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안타 한 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카운트에서 가장 큰 결과를 낸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이유는 전날 데이터에 있습니다. 4월 24일 경기에서 김도영은 7회와 8회에 연속으로 홈런을 쳤어요. 2번 연속 타석에서 2번 다 담장을 넘긴 겁니다. 7회는 솔로포, 8회는 2점포. 이 두 발로 시즌 8호 홈런을 채우면서 시즌 홈런 단독 1위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일 경기는 결국 4-0 승리. 김도영의 두 발이 올러의 완봉승을 결승타로 받쳐준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에 또 결승 2타점 2루타. 이틀 연속 한 경기를 결정짓는 타구를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김도영의 시즌 누적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4월 25일 경기를 마치고 김도영은 시즌 타점 단독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시즌 시작이 4월이고 경기가 한 달 남짓 진행된 시점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홈런 단독 1위, 타점 단독 2위 자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시즌 내내 이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단순히 잘하는 시즌이 아니라 2024년 MVP 시즌에 가까운 그림이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분석으로는 있습니다. 24일 경기를 한 번 더 짚을게요. 그날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는 2만 500명의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5연패 중인 팀의 홈 경기에 이 정도 관중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김도영이라는 이름이 가진 흥행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관중 앞에서 김도영은 7회와 8회 타석에서 연속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올러는 9이닝 1피안타, 11탈삼진 완봉승. 김도영의 두 발이 결승타가 되고 올러의 9이닝이 그 결과를 그대로 굳혔어요. 한 경기 안에서 타선의 4번과 마운드의 외국인 에이스가 동시에 결과를 만든 그림이 24일에 나온 거고 25일에는 4번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결승타를 쳤다는 흐름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박세용 이야기를 같이 짚을 필요가 있어요. 김도영의 결승타가 박세용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세용은 4월 25일 경기에서 5이닝 5피안타, 7탈삼진, 4-4-4-9, 4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7K를 잡았다는 점에서 9위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결과입니다. 박세용은 이 경기까지 1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2025년 8월 3일 키움 히어로즈전이거든요. 2025년 8월 10일 SSG 랜더스전부터 이날까지 14경기 연속 무승. 이 기간 안에 박세용은 10패를 떠안았습니다. 14경기에 등판해서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상태로 4월 25일 광주 마운드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잘 안 풀리고 있다가 아닙니다. 8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선발 투수가 승수를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흐름의 가운데에 김도영의 결승 2타점 2루타가 또 한 번 추가된 셈입니다. 박세용 입장에서는 오늘도 5이닝 7K를 던지고도 패전이고 김도영 입장에서는 이틀 연속 결승타가 또 하나 누적된 거예요. 같은 시리즈 안에서 두 선수의 시즌 흐름이 정반대로 갈라져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데이터를 얹을게요. 카스트로 이야기입니다.
카스트로는 4월 25일 경기 3회 수비 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어요. 손성빈의 땅볼을 김도영이 잡아 1루로 짧게 송구한 상황에서 카스트로가 다리를 쫙 뻗어 타구를 잡으려다 통증을 느꼈습니다. 카스트로는 어떤 선수인지 데이터로 풀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00만 달러, 약 14억 5천만 원에 기아와 계약한 외국인 타자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50경기를 뛰면서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한 만능 유틸 타자고요. 2025년 트리플A에서 타율 3할 3리, 21홈런, 65타점, OPS 0.88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날 경기 전까지 타율 2할 오픈 3리, 87타수수, 22안타, 2홈런, 16타점에 그치고 있었어요. OPS도 0.7대 초반으로 KBO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콘택트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KBO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을 못한 상태로 시즌이 흘러가던 중이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4월 24일부터 1루수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박재영과 나성범을 동시에 외야에 기용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1루 수비에서 표정이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던 시점에 이틀 만에 햄스트링 부상이 터진 겁니다. 이 부상이 단순히 한 선수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기아는 작년 2025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던 팀이거든요. 김도영이 좌우 햄스트링을 번갈아 3번이나 다쳤고 박정우, 이창진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일부를 잃었습니다. 김선빈, 나성범도 종아리 부상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시즌 후 트레이닝 파트를 개편하면서 부상 방지에 공을 들였는데 시즌 한 달 만에 새 외국인 타자에게 같은 부위 부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지 시즌 내내 따라붙을 변수가 될지가 앞으로의 분석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팀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5일 경기를 마친 시점에 양팀 성적은 이렇습니다. 기아 12승 12패, 승률 5할 복귀. 롯데 7승 16패, 최하위, 2연패. 같은 광주 시리즈 2경기 안에서 기아는 5연패에서 2연승으로 흐름을 바꿨고 롯데는 거꾸로 2연패가 추가됐어요. 이 차이를 만든 핵심에 김도영의 2경기 결승타가 있고 그 결승타를 결승타로 굳혀준 마운드의 운용이 같이 있습니다. 24일은 올러의 완봉승, 25일은 양현종의 5이닝 풀스 1회초, KBO 통산 2200 탈삼진이라는 신기록, 풀스 정혜영의 1이닝 3자범퇴, 풀스 성영탁의 1.12이닝 퍼펙트 세이브. 2경기 모두 결승타가 만들어진 다음 마운드가 그 점수를 끝까지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꾸로 직전 KT와의 3연전에서 기아는 마운드가 결승타를 지키지 못해서 패배를 누적했었습니다. 한 시리즈 만에 그 그림이 뒤집혔다는 것이 4월 24일에서 25일 광주 시리즈가 가지는 의미예요.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영이 시즌 시작 한 달 만에 홈런 단독 1위, 타점 단독 2위 자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건 시즌 전체로 보면 더 큰 숫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024년 MVP 시즌에 김도영은 월간 10홈런 페이스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4월 한 달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시즌 8홈런이라는 숫자가 찍혔으니 분석으로는 다시 한번 월간 10홈런 페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부상 변수가 정리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기아 입장에서는 카스트로의 햄스트링 회복 속도, 김선빈의 수비 복귀 시점, 그리고 새 마무리 체제의 안정 여부가 5월 이후 흐름을 결정할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의 한가운데에 김도영이 4번 타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김도영의 4번 타자 무게입니다. 2024년 KBO MVP 시즌을 보낸 선수가 다음 시즌과 그 다음 시즌에 같은 페이스를 이어가는 사례는 KBO 안에서 흔하지 않아요. MVP 다음 시즌은 상대 팀들의 견제가 강해지고 본인의 컨디션 부담도 커지면서 숫자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도영의 2025년 시즌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흔들렸던 점을 떠올려보면 2026년 시즌 초반의 이 페이스는 단순히 좋은 출발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 상태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4월 24일과 25일에 이틀 연속 결승타를 쳤다는 것은 단순히 한 경기 잘했다가 아니라 풀시즌을 견딜 수 있는 몸 상태가 돌아왔다는 데이터로 봐도 무리가 아닌 거고요. 롯데 입장에서도 한 줄 더 짚어드려야 합니다. 롯데는 시즌 7승 16패, 23경기 중 16경기를 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슬럼프가 아니라 시즌 시작부터 누적된 부진이고 그 가운데 박세웅의 14경기 무승 흐름까지 겹쳐 있어요. 한 시즌의 흐름이 4월 끝에 이미 굳어지기 시작한 그림이 롯데 박스스코어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같은 광주 시리즈에서 같은 박세웅이 김도영에게 결승타를 내주는 그림이 또 한 번 나왔다는 사실이 롯데 입장에서는 시즌 흐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5연패 끝에 만난 광주 2연승, 이틀 연속 결승타, 5할 복귀. 단순한 두 경기가 아닙니다. 한 팀의 시즌 방향성이 다시 잡히는 시작점이 4월 24일과 25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 적힌 이름이 김도영입니다. 오늘 김도영과 기아의 데이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김도영의 페이스가 시즌 끝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데이터로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5월 이후 기아의 흐름도 가장 먼저 분석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